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스케줄 내용을 그리고 국내 게임코인 회사들 내용 근황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채굴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스케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좀 큰 게 많아요. 13일 미국의 FMC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CPI도 발표가 나오는데 소비 부분은 연말로 넘어가면서 소비가 좀 줄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어요. 약간 높게 나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11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되고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FMC가 있었을 때마다 코인의 변동폭도 커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선물을 하는 자들과 그리고 내 코인을 어느 정도 대응하고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개봉 아바타 상당히 대작이었죠. 이 대작도 14일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첫 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북미보다 더 먼저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그리고 22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22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해서 2%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었고, BOE도 마찬가지로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한 3% 자이언트 스텝으로 단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이후에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BOJ 통화정책회의도 19일날 있는데요. 대부분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OJ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우리는 올리지 않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5일 기준으로 강원도에 보증 채무 2천억 원 상환 기한일이 있는데 될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업비트 카바 유의 종목 연장 기한일이 15일날 있고요. 21일 폴리메스 업비트 입출금 지원 재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2일 외부 유의 종목 검토 마감일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토큰 바이낸스 에어드랍이 1월 9일날 있다고 합니다. 23년도 3월달에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국내 게임 코인 회사들에 따른 근황 소식을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 기사 내용에서는 대부분 유통량이 많냐에 따른 내용을 먼저 다루었고요. 넷마블은 거의 큰 차이가 없었고, 보라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이 조금 더 적었다. 그리고 컴투스 관련 내용도 조금은 문제성이 조금 아주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사전 공시나 이런 걸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이 중요하겠죠. 내가 넷마블 코인을 갖고 있든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컴투스에 또 가지고 있었던 코인이 됐던 간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다 개발 중단, 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에서 몬스터 길들이기 개발 중단됐고요. 그리고 모두의 마블 내년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서 잘된 놈만 좀 넷마블은 밀려고 하는 것 같고, 보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골프 게임 같은 거 준비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도 또 미리 연기를 또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는 여러 가지 게임을 10중 이상 내외에 비친다고 했는데 잠정 연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게임코인에 관련된 근황 내용을 또 준비를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이믹스가 이제 또 상황에 매우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카드를 꺼냈나 싶습니다. 이믹스 또 소각 일정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12월 9일부터 23년도 3월 8일 달까지 90일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닉스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파산법원 판사 셀시우스에게 고객들에게 자산을 반드시 반환해라 라고 판결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확대적 해석과 의미 부여를 좀 해본다고 하면, 너는 일단 내가 회생을 시켜주게끔 최선을 내가 다해줄게,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는 너가 반드시 상환 조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환을 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최대한 인수인데 피인수적으로 갈 수 있는 딜을 많이 던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꽤 많다라고 했죠. 저렴하게 아주 매우 싸게 나왔으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셀시우스 막 이렇게 보고 있죠. GBTC가 좀 눈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연결 구도가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채굴 관련된 소식 또 준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르고라는 또 블록체인 채굴 업체입니다. 코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보게 되면 12월 12일 기준점으로 파산 신청 발표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때도 비슷한 그런 상황적 여건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채굴 지표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 여기에서 한 중간 지점에 있었던 채굴 회사들이 도산이 조금은 나와 주어야지 맞긴 해요. 채굴 지표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 난이도를 보는 시장의 추이를 보게 되면 난이도가 총 3번의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채굴자들의 파산이 주된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의 물리적인 이동이 난이도 하락의 주 원인도 있었다. 그래서 채산성이 이번에는 좀 많이 약화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수준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냥 짤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내용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한 개라도 보유해라 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다 부자들인데, 뭐 제레미 형 엄청나게 부자죠. 네, 한 개라도 보유해라. 그리고 찰리리 18년도 때도 야, 비트코인 한 개라도 갖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되돌아서 봤더니 많이 올랐더라. 그건 뭐 사실이죠. 예, 지금까지 누군가는 계속 망한다 해도 망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도 없고 뭐 이슈 터질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본다라고 하면, 내가 약간의 수익률 배수를 재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그냥 마음을 좀 다지고자,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져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 달 식비 3만원의 사나이, 빚 1억 3천 생기고 한 달 식비 3만원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주문도 보게 되면 사리면 놓고 있죠. 사리면에 사고 분말, 라면 스프 이렇게 따로따로 사면 엄청 싸대요. 그리고 계란 엄청 비싼데 계란은 그래도 양보를 못했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인증샷이 돌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 빚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생계에서 죽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서든 식대를 이제 건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식대를 최대한 줄여서 3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고시원겔, 흑수저, 편의점, 백수겔, 갤러리, 그래서 DC 인사이드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팁을
본인이 다 조합을 해서 저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와닿았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스프도 따로 사고 라면사리 따로 사면 개당 250원거리였고 계란은 항상 넣어서 영양은 챙기라고 조언에 있는 커뮤니티 내용들이 많았다. 근데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면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안 먹었던 오이 가지볶음 먹기 시작을 했다. 근데 회사 식당에서 맛이 없는데 맛없는 거 투정 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죠. 왜냐? 나는 집에 가면 무조건 라면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비치지 마라. 다 먹고 살자라는 짓인데 양말 빵꾸나도 안 사고 그리고 친구들 보자라는 거 본인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빚 다 갚고 보자. 그리고 생존의 위협이 느끼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치킨이 먹고 싶어서 4조각 맘스터치에서 좀 살까 했는데 그냥 라면 국물에 풀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어떠한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채굴 난이도와 인생의 곡선은 거의 비례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우상의 패턴으로 가면 좋죠. 예,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걸 확대해서 성공하셨던 분들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이래 해요. 대부분.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그래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인생에 있는 그래프나 이런 걸 한번 대입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만두고 그냥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에 있는 삶의 목표를 낮출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목표에 있었을 때 이렇게 좀 더 삶의 질을 낮춰서 살 수가 있는지 타협이 되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타협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이 고통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본인 나름대로 체득을 하시고 그걸 이겨내면 내가 이런 고통을 이겨낸 만큼 더 인생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고통이 나왔더라도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떠한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이런 자산적 투자를 했었을 때도 그냥 게임처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있는 그래프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있는 수준만큼 다시 한번 내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잘 하고 내 인생에 있는 목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잘 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도 내 목표 계획에 있는지 그 계획에 넘어갔다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 빚도 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내 바로 앞에 있는 금덩이에 너무 내 목숨하고 다 맞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주변 분들도 슬퍼하고 본인도 다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분도 오죽했으면 죽기 전에 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할까요? 자기 인생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생명은 좀 소중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이렇게 또 보지는 마시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내가 투자 실패했다고 해서 막 사시는 분들은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전히 비트코인 그 어떤 알트코인들 대비보다 아주 막강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번 사태 있었을 때도 제가 이제 2023년도 때는 재미가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뭐라고 있습니까? 중소형에 있는 코인들은 손이 안 가요. 기관들도 안 가고 고래들도 섣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생태계에 서포트 해주는 코인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선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코인들이 자금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의 선례를 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 여러 가지 자산군이 있는데 자산군이 돈이 쏠리는 곳간이 먼저 채워지는 곳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23년도에 고가이 먼저 채워주는 구간이 뭐예요? 채권, 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고가이 먼저 다 채워지고 아 생각보다 비싸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고간으로 움직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트코인을 먼저 더 물타기를 할 것이냐 비트코인을 먼저 살 것이냐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내가 제시를 할 이거를 다 케어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인생에 있는 베팅도 적당히 제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본인의 인생 그래프를 너무 많이 지옥으로 찍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에 있는 내가 인내심과 내 멘탈이 강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면 올라갈 때 타도 좀 늦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 욕망이고 욕심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도 시간이 갈수록 막 조급해지고 뭐 초조해지고 막 그런 거 느껴요. 예.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거 안 느끼겠습니까? 누군가는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자금을 위해서 막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지인은 아니지만 건너서 봤던 분들도 있고 그분도 자기의 있는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베팅을 하는 거죠. 그걸 어리석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위험도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것까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정도에 있는 마지노선만 좀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이클 곡선에서 언젠가는 또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제발 버텨라.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야지 되는 거지 중간에 하차하는 순간 이도저도 안 된다. 매번 이야기를 하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